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원 전역이 최악의 대기질을 보였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663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는데 이 수치는 매우 나쁨 기준의 무려 4배입니다. 농도가 조금 낮아지겠지만 주말까지도 계속 나쁨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강원도 전역에 최악의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라면 선명하게 보였을 원주 치악산과 백운산이 미세먼지에 가려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늘은 미세먼지가 가득 껴 누런빛을 띱니다. 춘천도 상황은 마찬가지. 도심 속 아파트는 물론 봉이산도 형체를 찾기 어렵습니다. 공지천 산책로에는 시민들 대신 탁한 공기만 남았습니다. 백두대간이 황사를 막아줘 비교적 미세먼지 농도가 낮았던 동해안도 오늘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왔는데 오늘 서울이랑 비교해서 미세먼지가 덜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오늘 굉장히 심하네요. 그리고 바깥에 돌아다닐 때 이제 꼭 마스크를 챙겨서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훌쩍 뛰어넘긴 가운데 비가 오면서 한때 황사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황사비에 시민들은 우산 아래로 몸을 숨겼고 마스크론 코와 입을 가렸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에는 마스크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목은 좀 컬컬해요. 평소 일할 때 원래는 그냥 숨 넘어가도 목이 안 따왔는데 밖에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오늘 오전부터 강원도 전역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했던 곳은 원주입니다. 원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8시 663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매우 나쁜 기준인 151 마이크로그램보다 4배 이상 높았습니다. 강원도 내 다른 시군도 비슷한 수준을 보여 정선 621, 횡성 542, 춘천 511, 강릉 474 마이크로그램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다행히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졌고 오후 들어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경보가 해제되거나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잔류 황사와 최근 발원된 황사가 유입되어 전 권역 나쁨 수준을 보이겠으며 일부 중부 내륙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선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와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가 춘천 MBC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허영 후보는 김혜란 후보가 성범죄 피고인을 변호했다며 문제 삼았고 김혜란 후보는 허영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를 직격했습니다. 난타전에 가까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영 후보는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김혜란 후보가 변호했다고 공격했습니다. 판결문까지 내보이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이나 강제추행 관련 사건의 가해자 측 변론을 하셨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건이 그랬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확인한 기억이 것은 없습니다. 네. 제가 확인한 것은 3건이었는데요. 특히 김 후보가 2014년에 원주시 성폭력 상담소 운영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었다며 성범죄 피고인 변호를 맡은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혜란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이걸 제가 수임을 해서 당사자하고 수임 계약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성범죄 피고인 변호 논란은 재판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이 불법했는지 적법했는지로 번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권한을 남용하다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위에 보십시오. 제 주도권 시간입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제 주도권 시간이니까 존중해 주십시오. 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출력되었습니다. 아까 본인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김혜란 후보는 허영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를 거론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그때 벌금 100만 원이면 지금 기준으로는 지금 법원의 양형으로는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시민들에게 잘못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과 다짐을 하고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허영 후보는 김혜란 후보의 아파트 매입과 중학생 자녀에게 재산이 증여된 사실을 거론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김혜란 후보는 허영 후보가 박원순 서울시장에 비서실장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성범죄 피해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두 후보가 난타전을 벌이면서 앞으로 남은 12일 동안 선거전이 더욱 불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서입니다. 이처럼 춘천 MBC 초청 토론회 이후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의 성범죄 피고인 변호 논란에 대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김혜란 후보가 지난해에도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항소심 재판에 단독 변호까지 맡았다며 가해자를 변호한 김 후보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토론회 당시 허영 후보에게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허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오늘 강원도 내 건물이나 외벽 등 4,100여 곳에 부착됐습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 학력 등 정보가 나와 있고 이 가운데 거짓 정보가 있다면 누구든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찍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짐을 실었는데 톨게이트마다 측정된 무게가 다르다면 과적 단속 시스템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같은 양의 화물을 실었는데 양양의 한 톨게이트에서만 때에 따라 무게가 20% 더 넘게 측정될 때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톤 화물 트럭에 포대 20여 개가 쌓여 있습니다. 수출용 규사를 강원도 양양에서 채취해 경기 평택항으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평소와 같은 양의 포대를 실었는데 양양의 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과적 단속에 걸렸습니다. 오차범위 10%까지 포함해 차량과 짐의 무게가 44톤을 초과하면 적발되는데 단속 기준에 걸려 꼼짝없이 50만 원의 벌금까지 내게 됐습니다. 운전자는 이곳 남양양 톨게이트의 과적 측정에 유독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단속에 걸린 당일 원주와 평택 톨게이트를 지날 땐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같은 양의 짐을 싣고 남양양 톨게이트를 지날 땐 무게가 33톤으로 측정됐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톤수에 올라갔던 차량인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도로공사에 너무 신뢰성이 너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화물차 기사도 최근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46.15톤으로 과적에 적발된 직후 북강릉 톨게이트로 가서 다시 쟀더니 37.65톤이 측정됐다고 말합니다. 같은 짐을 실었는데 두 톨게이트의 무게 차이가 8.5톤이나 나는 겁니다. 너무 어이없죠. 정확하기만 해도 괜찮은데. 무슨 일이 있던 걸까? 한국도로공사는 3월 7일 남양양의 단속기계 측정값을 조정했습니다. 이후 과적 단속이 급증해 한 달 평균 한 건 정도 발생한 과적 단속이 이번 달에만 벌써 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에 문의하자 측정값 조정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였으며 단속 시스템에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화물차 기사들의 과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기준을 초과한 적재가 문제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민원 제기가 끊이지 않자 다음 주 안에 과적 단속 기계의 점검을 다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계속되는 고물가에 특히 식비가 부담인 1인 가구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식비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돕는 청년 나눔 냉장고가 대전에서 최초로 동구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대전 MBC 박선진 기자입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혼자 살며 취업을 준비 중인 이희경 씨. 한 달에 20만 원가량 나가던 식비가 최근 크게 줄었습니다. 대전 동구의 청년 나눔 냉장고 덕입니다.
그 밖에서 뭐 1, 2만 원 들던 걸 하루에 그게 줄다 하다 보니까 한 5만 원에서 6만 원이나 절감이 되더라고요. 절감이 된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뭐 사고 싶은 거를 조금 더 살 수 있어서. 5개 대학이 있어 대전에서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동구가 대전에선 처음으로 후원 업체와 청년들을 이어주는 나눔 냉장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구에 살거나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만 19살에서 34살 청년 중 선정된 30여 명이 지난달부터 냉장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년 공유 공간에 마련된 냉장고 안에 육류와 나물 등의 반찬이 담긴 도시락부터 탕과 국거리 밀키트까지 손쉽게 해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채워졌습니다. 음식은 지역 7개 식품업체가 후원합니다. 그 나이대 친구들이 요즘에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우리나라의 미래의 세대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은 청년들이 다시 지역 업체에 취업해 지역에 머물게 하는 게 목표인데 과제도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이용 신청이 늘고 있지만 음식을 전부 후원으로 마련하다 보니 후원 양에 맞춰 이용자 수와 이용 기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SNS 서포터즈를 구성을 해서 관내에서 이렇게 좋은 일 해주시니까 이런 업체분들이 좋은 일 해주시는 것도 좀 홍보를 하고 싶고요. 기부 영수증 발급 등을 통해 후원 업체를 늘리고 고립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한 연계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쌀 소비량 감소에 따라 정부가 생산량 감축에 나서면서 강원도도 올해 쌀 재배 면적을 줄여나갑니다. 강원도는 올해 쌀 적정 생산 추진단을 꾸리고 18개 시군 쌀 재배 면적 28,300헥타르의 3%인 919헥타르를 줄이고 생산량도 작년 15만 톤에서 5천 톤으로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시군 쌀 재배 농가의 콩과 옥수수 재배 전환을 독려하고 1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4월 2일과 4일 0시 30분부터 새벽 6시 사이에 효자동과 석사동 일대에서 간헐적 단수가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수는 소양급수구역의 노후관 교체에 앞서 관로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조치로 4월 2일에는 1,550가구, 4일에는 1,450가구가 단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춘천시는 수돗물이 다시 공급되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수도꼭지를 열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피암터널 인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굴삭기 버킷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근로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굴삭기 버킷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는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설 봄봄과 동백꽃으로 유명한 춘천 출신 작가 김유정을 추모하는 제87기 김유정 추모제가 김유정 문학촌에서 열립니다. 김유정 작가의 생애와 문학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추모 행사와 함께 소설을 각색한 연극 안해와 캘리그라피 공연을 선보입니다. 또 김유정 작가의 봄 주제 작품을 시화로 재구성한 전시 내가 봄이런가가 오늘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문학촌에서 진행됩니다. 금요일에 전해드린 뉴스데스크 강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